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산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의 보고인권 중 농업기술센터 및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및 푸른도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인권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인권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주소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 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민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 지도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9건, 지속검토 5건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부터 360조 지원계획과 소관입니다. 지원계획과 소관 1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내역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부분은 집행잔액, 이월액 등을 명확히 표기하고 추진 내용을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는 등 수감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계획과 소관 2번, 효율적인 예산 운영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이월액,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검토 및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평가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계획과 소관 3번,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인허가 가능 여부와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발생되는 예산 불용, 사업 추진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 이월, 인허가 불가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계획과 소관 4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수리센터, 주말 운영,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 등 임대사업소 5개소를 주말에도 운영하여 농번기 농기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리센터는 평일에 본소와 강서 임대사업소를 적극 활용하여
농기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용도의 사용 및 관해 반출이 잦은 기종은 위치 확인이 가능한 단말기를 부착 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임대에 피해를 보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계획과 소관 5번, 내실 있는 농업교육 프로그램 추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연구의 과제교육 참석률에 따라 회원 정비 및 연구회 운영이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시 신규 연구회를 조직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 희망자 대상으로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요가 높은 교육과정인 농작업 안전, 전통공예, 생활기술 등 과정을 편성하였고 4월부터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계획과 소관 6번, 임대 농기계 안전사고 대책 수립,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전복사고 발생 시 감지 및 알림이 가능한 단말기를 일부 기계에 부착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전문업체와 담당 부서에만 자동 연락이 오고 있고 119 관제센터와는 자동 연결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추후 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한 오차율이 낮게 나올 경우 119 관제센터에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현장 실무 및 안전사용 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계획과 소관 7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운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에는 8개월 주말 기간제 근로자 4명분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 주말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통해 4명의 적격자를 선발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계획과 소관 8번, 시범사업 등 집행부 유사사업 보조비율 조정,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길센터 시범사업과 농업정책국의 시책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중복사업 및 유사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득이 중복 유사사업 발생 시 동일한 보조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에서 364조 기술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술보호과 소관 1번부터 4번은 의와 같으며 다음은 기술보호과 소관 5번,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시책 전환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수행한 시범사업 중 농업인에게 호응도가 높고 시범 효과가 우수한 사업은 농업정책국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책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시책사업으로 전환된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은 추진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호과 소관 6번, 보조사업자 중복 배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부터 현지 심사 시 사업 참여자 명단을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사업 중복 신청 시 전체 사업의 심사 제어를 통하여 동일인이 중복으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호과 소관 7번, 유사한 시범사업 중복 편성 지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노동력 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 벼 밀묘 소식재배 기술보급 시범, 지역 맞춤형 벼 드문모 심기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목적 및 효과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드문모 심기 사업 등은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 면에서 농가의 호응이 높고 농촌의 빠른 보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드문모 사업의 빠른 확산을 위해 국비 사업과 함께 시비 사업으로도 예상 편성하였으나
향후 국비사업과 사업 목적 및 효과가 유사한 시비사업은 가급적 중복 편성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호과 소관 9번 영농정보 홍보대책 수립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농인과 도시농업인에게 양질의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주시민신문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행, 게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청주시민신문에 슬기로운 영농생활이 지속적으로 게재되어 양질의 농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영농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농가 경영 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하여는 각 지역 농협에서 영농 달력을 제작하여 농업인에게 매년 제공하고 있어 시에서 별도로 제작하여 배부할 경우 유사 및 중복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농 달력에 대한 수요와 필요가 증가할 경우 농가 경영 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6조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1번부터 2번은 위와 같으며 연구개발과 소관 3번 유기농 마케팅센터 수탁시설 양도금지 위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수탁자와의 계약 종료 후 연임 계약을 제한할 것이며 추후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수탁 계약서 작성 시 수탁자 귀택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 조항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년도에는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위탁 연임 제한, 조항 추가 및 2층 식당 및 카페를 공유자산 임대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에서 368조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도시농업관 소관 1번부터 3번은 위와 같으며 도시농업관 소관 4번 도시민 텃밭 활성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 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7개소 1069간이 도시민 텃밭을 육성, 홍보하고 있으며 3월과 8월 중에 매 300명을 대상으로 텃밭 재배 기술 교육 및 씨앗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존 민간 텃밭 약 10개 구간을 임대하여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육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민 텃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소관 5번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교육, 농장주의 역량 강화 및 선호도를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 다양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체험, 선택의 폭을 넓히겠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농촌체험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촌체험 활동 교육에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하지 못했던 학교 위주로 선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입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의원입니다. 지원기획과 과장님. 예, 지원계획과장 최주희입니다. 359쪽에 보면 5번에 내실 있는 농업교육 프로그램 추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처리 결과를 보면은 교육 수요가 높은 과정을 편성하여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당부의 말씀 좀 한 두 가지만 드릴게요. 이제 이게 수요가 높은 과정이라고 해서 수요가 많은 교육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료까지 꾸준하게 참여율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꾸준히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 진행 중에도 의견 수렴 및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란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원계획과장 최주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반영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농촌 여성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또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 꾸준한 참여율을 높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향후 교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보다 발전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관 관장님. 네, 도시농업관 반정숙입니다. 368쪽에 보면 청소년 농촌 체험활동 교육 추진 철저 이렇게 요구 사항을 했잖아요. 네네, 보니까 그 저희 지난 행감 때도 그 만족도 조사나 여론조사 이런 거를 한번 다시 해보셨나요? 조사는 해보셨어요?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청소년 농촌 체험활동 운영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고요. 도시 소비자는 이제 전체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거가 있고요. 그 청소년 체험은 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3월달에 당진시에서 애기야 가자와 업무 체결한 거 아시죠? 아, 죄송한데요. 모릅니다. 그래 아니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애기야 가자 요거 체결한 것도 보니까 관내 농업 그러니까 농촌 체험에 이제 홍보 역할을 이게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찾아보셔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청주시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뭐 농업도 발달해 있고 뭐 미취학 아동들도 뭐 범위를 좀 넓혀서 확대해서 농촌 전 체험 활동 기회를 주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제 타 지자체 뭐 사례도 벤치마킹 하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농촌 체험 활동을 더욱 활성하게 해주시길 바란다는 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 사례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사례는 저희가 반영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임정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계획과 우리 358쪽에 지금 이제 이 농기계 관해 반출 요거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 지원계획과장 최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66대를 지난주까지 부착을 했습니다. 굴착기에 24대, 승용예초기에 20대, 장가지 파쇄기에 22대 등 이렇게 관해 반출이 우려되는 기종 위주로다가 부착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운영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을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임대농기계를 빌려가서 좀 덜 숙지해서 그러신가 2건 정도가 관해 반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를 빨리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이제
전화를 드려서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내 반출을 하면은 이분들한테 그 뭐 페널티 적용은 없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상에 이 관내 경작지를 대상으로 임대 농기계를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관내 반출할 경우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기계를 빌려주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은 그런 임대를 안 해준다. 예. 그럼 저기를 해놓아야 되겠네. 작성.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 이런 기종의 관내 발출 우려, 뭐 농기계 사고를 우려를 때문에 이런 게 단말기를 부착해놨으니 주의를 요한다 이런 안내판을 작성을 해서 세워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사업소에서 이 단말기 붙여놓으면은 그 표시가 나나요 혹시? 예, 그 프로그램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운영돼서 이게 그러면은 이제 키로수로 뭐 이렇게 저기로 되나요? 예, 이제 저희 관내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알림음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경작지를 뭐 관내로 다 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기다려 봅니다. 그 표시가 계속 그 자리에서 뜨는지 안 뜨는지 그걸 확인하고서 관내 지역으로 계속 빠져나가면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런 거는 좀 철저히 좀 해주시면은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또 쓰여야 되니까 그분들 때문에 또 임대를 못하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거 철저히 좀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에 이게 이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아직 그 단말기 같은 건 아직 뭐 부착을 지금 하고 있나요? 혹시 그 트랙터나 뭐 이런 거에 그 안전관리 단말기 66대는 지금 설치됐어요? 예, 다 부착된 상태입니다. 그 운반차 같은 거는 그 개인이 쓰고 그러는 거는 안 돼 있죠? 개인이- 운반차는 저희가 대형, 중형, 소형을 구분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운반차에는 저희들이 부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임대 농기계는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이제 이게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올해든 내년에든 한번 예산을 잡아서 각 가정에 또 이 그 농가가 가지고 있는 트랙터라든가 뭐 SS기라든가 뭐 운반차 이런 거를 좀 뭐 비율을 50대 50 하든지 아니면은 7대 3을 하든지 해서 부착을 해줘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소방서라든가 119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지금 저희 임대사업소에 운영하는 기종을 저희들은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향후 이게 효과가 크면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다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그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고 그런 좋지 않은 요원들까지 있어야 인력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임대사업소에서는 지금 임대사업 기종에 한해서 우선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확대를 하게 건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력이 좀 모자라면 119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지난번에도 지금 상당구에서 한번 사고 나서 사망 사고가 난 적 있죠. 올해 작년에 저희 임대 기종에 우리 거 말고 이제 그분들이 쓰는 사망 거. 사고는 아니고요. 이제 폭 굴삭기를 내리다가 굴삭기가 이제 궤도에서 떨어져서 이제 밑에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사고 난 경우는 작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운반차에 해서 사망 사고가 한 명이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안 되셨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후에라도
뭐 지폐 쓰든지 아니면은 이는 그 감지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무슨 염려를 하시는지 충분히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착된 기종 위주로 잘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구개발과장님, 이것도 뭐 지난번에 그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366쪽에 유기농 마케팅 센터 이게 이제 이분들이 25년까지 계약 만료 기간이죠. 내년까지. 예, 연구개발과장 권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가 만기.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뭐 이제 처리 결과에는 뭐 이제 조례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재산을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네. 하여간 이런 것도 그 빈틈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장난 못하게. 저희가 올해 조례 개정을 확실히 해서 내년부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 뭐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은숙 의원입니다. 뭐 질의보다도 어쨌든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이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57쪽에서 360쪽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보다도 그 농기계 면허 취득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그 행감 당시에 굴착기나 로더, 드론 등에 더해 지게차 면허 취득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당부드렸는데 그 예산부서와 좀 협의한 결과가 있나요? 예, 지원계획과장 최주희입니다. 금년 추경을 1차 추경을 세우면서 가서 좀 여쭤봤고요. 네. 그 지금 현재 지게차가 무게 무관하게 건설기계 관리법에 건설기계로만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더하고 굴착기는 농업용으로도 분류된 게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또 그런 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좀 개선할 사항이 좀 있어갖고 그러잖아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3월 13일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장관 회의 내용 중에 나온 게 농업용 지게차 분류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지침을 시행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년 상반기 중에 농업용 지게차가 농업기계가 촉진법에 의해 농업용으로 분류되면 저희들이 지금 굴착기 면허 지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굴착기 취득 과정에서 지게차도 같이 포함해서 지게차 과정이 필요하신 분은 지게차 과정을 듣고 굴착기 과정이 필요하신 분은 굴착기 과정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예. 그 좋은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그 3월 13일 날 그 경제장관 회의 예.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위한 신산업 분야 경제 규제 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위한 비상경제 장관 회의에서 이 내용이 거론됐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농업용 지게차 예, 분류 방안에 대한 국토부와 농식품부에 마련을 해달라. 그래서 상반기에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정보 수렴하셔서 우리 그 청주시에 그 지게차 면허 취득 지원을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좀 만전을 예, 기해 상반기에 지침이 마련되면 저희도 네. 이제 지원 근거가 있으니 예. 농어민들의 안전한 용농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59쪽에 우리 뭐 존경하는 그 임종수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그 내용의 일환으로 어쨌든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1분 이내로 알람이 간다고 했는데 그 센터에서 알람을 받으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가요? 예, 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과장 최주입니다. 그 알람이 이제 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45도 이상 되면 울리고요. 네. 또 진동이 발생하면 울립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알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지정해 놓은 게 임대사업소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 그리고 각 보관소에 있는 공무직한테 알람이 가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신속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사고 발생에 대해서 빨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거는 그 인명과 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골든 타임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쨌든 이 시스템이 일반 농가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친농가와도 좀 협의해서 그 친농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공유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예, 저희들이 1년 올해 운영을 해보고 친환경 농산가와 이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우리가 뭐 이러한 그 일환은 전부 다 농업농촌의 그런 안전에 대한 그 대비 차원에서 그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의 일환일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련 부서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35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관련해서 그 주말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되지 않고 2월과 3월에 재공고하셨죠? 예, 지원기과장 최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금주 월요일 날 면접 및 실기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2명을 더 선발해서 4명을 다 선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네. 주말에도 임대 가능하도록 구별로 한 개소씩 선정을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미달자는 발생이 지금 하지 않은 거네, 그죠? 예, 다 완료된 현재는 거네, 그죠? 예, 4명을 다 선발해 놨습니다. 그래요. 혹여라도 앞으로라도 향후 그런 기계를 다루는 그런 근로자가 또 이렇게 그 미달이 발생한다면 그 내에 이제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개선해서 유관 기관에 적극 홍보해서 신속하게 또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이 내용들은 이 사업들이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또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또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농업관 관장님께 368조 5번 내용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을 좀 한번 봐주시면 그 청소년 농촌 체험 활동 교육 추진에 철저해달라 해서 이거 제가 그 지난번에 행감 때도 좀 확대를 해달라 대상을 그래서 또 뭐 만족도나 뭐 그 여론조사 통해서 개선점 찾아보라고 했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네, 저희가 그 진로 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했고요. 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7.2점이 만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학생들까지 좀 일부 전체는 다 어렵겠지만 확대해가지고 만족도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먹거리는 어쨌든 그 농업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농촌 체험 활동이
그 대상자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좀 더 그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그 어린이 영유아 그 대상자들도 그 대상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그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그 관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게 대상자가 뭐라 해야 되나 그 대상자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체험의 기회가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시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 청소년 농촌 체험 활동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하고 네, 맞아요.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전체 학교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확대를 이제 참여기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똑같은 조건에서는 작년에나 재작년에 이렇게 혜택을 받은 학교는 뒤쪽으로 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유아라든지 그 유치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농촌 체험 활동은 사실상 저희는 도시농업 페스티벌 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 텃밭이라든지 같이 올해는 또 가족끼리 25가족, 25가족을 저희가 모집해서 직접 강사와 더불어서 한 번은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 더불어 실습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뽑히시는 분들은 이제 소정의 상품도 주고 참가하는 모든 가족은 텃밭 상자 조그만 거 씨앗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네.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농촌 체험 활동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하지 못했던 학교 위주로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처리 결과에 작성을 하셨는데 요새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그 홍보에 관련해서는 그 스마트폰 앱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러한 그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확대 방안에 대한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남일현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요즘 도시농업 페스티벌 준비를 위해서 참 그 하천에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뭐 씨앗 뿌리고 물 줘가면서 아주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작년에 좀 모질랐던 부분, 뭐 주차 시설이라든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개장을 했을 적에 비가 와서 그나마 분산이 돼 갖고 그게 와서 주차 시설이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그거를 더 좀 즐기기 위해서 하루를 연장했는데 우리 김민재 소장님 지금 주차 시설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 예, 세타 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내방객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주차 시설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사 기간이 이제 4일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그 사무실 부지 옆에 또 LH에서 저희 어느 정도 그 뭐랄까 기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은 주차적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H 현장 사무소장님하고 지금 계속 그 면밀히 그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그래도 그 주차 유도하는 거를 사전에 좀 시뮬레이션을 갖춰보고 그리고 주차위원들을 우리 직원들이 할 게 아니라 예산이라서라도 전문적 데다가 용역을 줘서 시민들이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경비 좀 했길라다가 우리 직원들이 하다가 한번 엉켜놓으면은 오히려 잘해놓고 큰 그게 지적사항이 되고 그 잔치집에 아주 뭐라 그럴까
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면밀히 검토해서 교통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뭐 그래도 지북지구가 어느 정도 택지 개발이 어느 정도 돼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잔치가 좀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최주희 과장님. 예, 지원계획과장 최주희입니다. 우리가 그 영농 실용화 교육이 이제 뭐 예전에는 수도작이 주였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주여서 강면에서 하고 그래도 그 수도작 실용화 교육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현재 그 70대 이상의 그 청년 농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기 취미 생활과 여가 생활로 이 실용화 교육이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과라든가 복분자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올해 그 해서 보완돼야 될 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획을 좀 달리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또 도시농부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러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도시농부 교육을 그분들이 6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새농업인 실용교육을 받으면 그걸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뒤늦게 지침이 와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걸 안내를 못했다가 나중에 그걸 확인한 상태에서는 그 해당 과정을 좀 이제 일을 할 자기가 이제 어느 뭐 하우스로 가든 과수원으로 가든 어디로 가게 되는 그런 예정을 한 그 과정에 좀 들어주십사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은 사과라든가 뭐 이 복분자라든가 그 전문 교육을 받으러 올 사람들은 그 교육이 좀 안 되고 정말 도시농부에 참여할 분들이 자리를 다 차고 있으니까 그런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에 정말 그런 부분은 우리 지원계획과에서 내년도 한번 잘 좀 계획을 세워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예, 올해 미진했던 사항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기 우리 기술부국과 홍인표 과장님, 농업 관련 정보가 뭐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지만은 뭐 스마트 휴대폰만 열어도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래도 이 농사 그 전문에 있는 그 달력이라든가 청주 신문에 이거를 게재해 달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거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자료를 줘도 잘 이게 기재가 안 돼서 지금 사실은 교육도 소농들이 많이 오지만은 이거 정보가 모질라 갖고 이게 또 농사를 올해 해놓고 내년에 더 잘해야지 하고라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올해에 대해서 이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 기술부과장 홍인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청주 시민신문에 지금 올해 3월달까지 3번 다 실렸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게재될 수 관련 부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도 영농 정보를 해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원에는 그 활자가 크게 나와 갖고 주면을 해서 농촌에서 보기가 상당히 용이했어요. 근데 지금 청주 신문은 지면이 너무 작고 글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연구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못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달력을 농가 경영 기록 달력을 한번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예,
지금 농협에서도 달력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농가 수요나 이제 봐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관장님, 도시농업관장 관정숙입니다. 예, 도시민 텃밭 활성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는 데는 경제적 마인드를 떠나서 흙을 만짐으로써 심리적, 정서적 건강까지 챙기는 뭐 몇 가지의 그 여기에 보람된 일이 게재돼 있거든요. 이거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가 지금 뭐 텃밭으로만 이거를 육성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도시농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그렇게 지금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런 거를 텃밭에서만 멈추지 말고 폭넓은 대안을 갖고 정책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도시농업관장 관정숙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이제 같이 그 도시농업 포럼을 듣고 그리고 2월달에 저희 농업기센터 직원들 5명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쪽을 다니면서 시흥시 지난번에 봤던 그 시흥시 농업기센터 공영 도시 텃밭 3군데를 다 다니면서 그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 과정을 다 이야기를 듣고 실제적으로 그때 텃밭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 씨앗 그러니까 텃밭을 받고 있더라고 그 기간에. 그래서 그분들도 얘기를 듣고 책자 같은 것도 얻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다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공영 텃밭 그 개념이 텃밭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과 텃밭이 어우러진 그런 형태로 하면서 이제 직원들만 하지 않고 직원들 중간 주민 단계 참여. 주민 참여를 많이 하면서 그분들의 또 자원봉사를 또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좀 많이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센터에서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조금씩 공영 텃밭을 운영해서 시민과 함께 여러 명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봉사도 이끌어내고 그런 과정이 우리 농업기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그 추경에 텃밭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이제 추경에는 불효불급한 것만 된 걸로 해서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이제 유기농 복합단지의 일부를 이용해서 지금은 이제 유채파종을 다 했기 때문에 가을 그 유채파종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일부를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하고 그 텃밭에 있는 채소를 체험해서 요리까지 하는 거를 일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과장님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또 느낌 봐도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현장 갔다 오고 느낀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하면은 안 가보니만 못하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뭐 우리 대구 광역시 같은 경우도 도시농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시민 참여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볼거리 그래서 체험 같은 만족도까지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도시농업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좀 프로그램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보는 것보다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참여도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학생들이 흙을 또 좀 만져보는 뭐를 조그만한 거라도 화분 하나라도 흙을 만져보고 만들어가는 참여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그 텃밭 상자 시민 참여 상자 텃밭 조성도 25개 그 2명 이상 가족 단위로 참가하는 그 교육도 2번에 걸쳐서 하고 한평 텃밭 경진대회는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그 유치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경진 참여를 하게 됩니다. 10개 구간에 이제 10개 구간을 해서 20회 교육을 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청년 텃밭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서 많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페스티벌 기간에 모종이라도 좀 나눠주는 행사 같은 게 있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모종 나누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씨앗도 올해는 그 교육을 텃밭하고 원예에 대해서 가정원예에 대해서 교육을 추가로 해서 8번에 걸쳐 가지고 또 시민 참여 교육을 공개 강좌를 또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종 나눠주기는 인삼도 나눠주고, 저희 그 꽃하고 화해의 모종도 나눠주고요. 예, 화해 모란이라든가 한푸이라도 네. 나눠서 네, 네. 그 자기가 청주 페스티벌에 다녀왔다는 증표로 자기 집에서 영원히 그래도는 아니어도 1년간 바라볼 수 있고 그래도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대한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준비해 갖고 확실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은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고과의 홍인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술과장 지금- 홍인표입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보면 타 지원기획과나 또 우리 그 연구개발과나 도시농업과나 비해 그 기술보고과가 요구 사항이 한 가지가 더 많아요. 9가지나 돼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에 철저하라. 시범사업 등 집행부 유사사업 보조 비율 조정해라. 그리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시책 전환 사업에 검토해라. 그리고 또한 6번에 보면 보조사업자 중복 배제시켜라. 그리고 또 7번이 유사한 시범사업 중복 편향 지양해라.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범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7번에 대한 유사 시범사업 중복 편성 지향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우리가 지난번에 지역 맞춤형 벼 드문모 심기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그게 이제 그 시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그 사업을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 그죠?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그 시책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전환하라고 하고 같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한 부분에 대한 혹시 뭐 이 사업 내용이 바뀐 거 있나요? 이게 이제 밀묘 이양 사업이거든요. 드문묘 사업인데 네. 지금 2019년부터 저희가 23년도까지 20개소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청주시 전체 면적 비율 따지니까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범 사업 효과서 나오고 하려면 좀 더 확대된 다음에 시책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사업을 5년간 하면서 개소수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보급이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의원님께서 예산 저희가 본 예산 올렸지만 그때 작년에 이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엔 이제 올해도 이제 추경에 좀 올려서 좀 새로 하려고 좀 보고를 드렸고요. 하는데 올해 추경을 하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이게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시책으로 전환 가능한지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나중에 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그래요. 대해서. 예,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이 그 두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가 최근에 그 기후 온난화로
벼 이양 적기 변화에 따른 청주시의 그 쌀 품질 향상과 또 그런 수량에 대한 안전적인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또 이 사업은 노동력과 또 경영비 절감 면에서 농가의 호응이 좋은 면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그렇게 그 중복성으로 인하고 또 시책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 참 이거는 안타까운 그런 그 농민들한테 대한 수혜가 이제 줄어드는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시책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또 시범 사업으로서의 지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적인 거를 잘 좀 고려하셔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무튼 그 시범 사업에 대한 그 성과 분석이라든가 시책 사업 전환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서에서 사업 성과를 좀 면밀하게 또 검토하셔서 이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이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지원계획 과장님, 우리 임대사업소 예, 지원계획 주말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4월부터 11월까지 풀로다가 운영을 하나요? 예, 8개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운영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럼 지역별 임대사업소에도 한 분씩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별로 한 구별로 한 분씩 예, 한 개소씩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구별은- 예. 낭성밖에 못했는데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임대 농기계 나간 걸 검토해 보니까 네. 그 구별로 한 군데씩 정도 해주면 어느 정도 구의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이 구별로 한 군데씩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좀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우리 도시농업 페스티벌 준비하시는데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또 직접 또 우리 유채꽃 밭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직접 또 기계까지 매지고서 갖다 뿌리셨는데 어떻게 5월 행사에 맞춰서 어떻게 개화가 좀 맞춰서 되겠습니까? 예, 센터 수장 김윤재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3월 2일 날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월 2일 날 파종하고 이제 저 5월 6일서부터 6일까지 이제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른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월 7일 일주일 좀 늦춰서 이제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좀 꽃샘추위가 뒤늦게 또 계속 또 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발화 상태가 좀 약간 지연되어서 저희 축제 기간에 좀 만개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도 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서 우리 축제 기간에 5월 3일부터 6일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센터수장 김윤재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주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과장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이 또 행정사무강사 지적 결과의 내용대로 올해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이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이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이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이 푸른도시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푸른도시 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수감자료 작성 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지도록 철저하고 명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으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 잔액, 이월액 등을 구분하여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 조사와 철저한 사업 계획으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겠으며 집행 잔액은 추경 예산에 감액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품 용역, 공사 등 각종 계약 체결 시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관내 업체의 우선 계약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번 수의계약 체결 시 청주시 계약 사무 처리 지침을 준수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도급액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은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체별 5건 이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도급액 2천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 2인 수의 견적입찰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6번 어린이 공원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해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점검과 사후 조치로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노후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시설 개선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번 각종 사업에 대한 과도한 설계를 지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사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사전 검토로 15%를 초과하는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조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1번부터 2번까지는 앞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며 3번 도시농업과 결합된 도시공원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2월 16일 서울시 관악도시농업공원을 견학하여 조성 사례 및 운영 현황 등을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시농업활동, 텃밭농원 등 활용한 도심 속 농촌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번 명암 관망탑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2월 명암 관망탑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책기획과에서 추진 중인 명암지구 활성화 방안을 기반으로 생태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버스킹 스테이지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명암 유원지가 시민 힐링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번 중앙역사공원 부진에 KT 건물 및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3월 11일 294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6번 사항은 앞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1번부터 2번까지는 앞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며 3번 보조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조사업 신청 접수 시 정확한 수요 조사와 대상자 선정 시
면밀한 검토 과정으로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취소하고 보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사항은 앞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며 5번 목재 펠릿보일러의 보급 사업의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조 사업 신청 접수 시 시민들에게 목재 펠릿보일러의 장단점과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한 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목재 펠릿 콜센터를 함께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번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5월에서 10월까지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4명으로 증원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위험 요인 발견 시에는 즉시 조치 및 사방사업 신청 등의 절차 이행으로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번 사방댐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방댐 토사 문제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파악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사방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번 사항은 앞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9번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율 12배분 비율을 상향 건의와 산림 관련 예산 편성토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월 초 충청북도를 통해 농지 산지 분야 규제 개혁 건의 사항으로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율이 지방자치단체 수입 비율을 상향되도록 건의하였으며 12 산림 관련 예산으로 편성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 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 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입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의원입니다. 산림과 과장님, 375쪽에 보면 6번에 산사태 취약지역 예찰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처리 결과를 보니까 뭐 산사태 현장 예방단은 호우가 집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4명으로 증원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 점검에 더욱 철저히 기하겠음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원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이게 도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건데 그 지역 예산에 맞게끔 배분을 해주는 건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3명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4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명씩 운영할 겁니다. 5월부터는. 예. 그거는 뭐 이렇게 선정할 때 뭐 특별하게 뭐 저기 하는 게 없이 지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관련 그래도 그 산사태나 그런 거 좀 관련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런 그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거지 일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나 산사태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재해 예방에 힘써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정수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글쎄 뭐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처리 결과 보고인데 그거하고는 먼저 약간 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언제 한번 두꺼비 생태공원 다녀오셨나요? 겨울에?
겨울에 좀 2월 달에 좀 한번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그 가보니까 그 전에 한번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그 기름 물인가 그 뭐 내려온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현재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물이 그 들어오는 부분에는 이제 뭐 부직포라든지 그런 흡착포를 활용해서 그런 작업은 지속적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고 또 그게 많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 안에 자체적으로 이제 물 분수가 제가 볼 때는 그 바닥에서 철분이 나와서 그 기름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어제 이게 찍어온 거거든요. 기름 흡착물. 예. 근데 이게 언제 설치한 거예요 이게? 위에 거울못까지는 지금도 계속 그 두꺼비 산란과 관련해서 지금 물을 하루에 계속 6시간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간별로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 그 참개구리못에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나중에 물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위에서 이제 다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런 수원 같은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하수가 개발이 더 가능한지는 좀 더 확인을 해서 한번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질 관리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지하수가 지금 수중모다 펌프가 제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 그 물이 제대로 안 올라온다고 그 전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한번 그 수리하셨나요 혹시? 그 물이 없어서. 지금은 뭐 모터가 저희들이 고장 나거나 한 걸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뭐 이제 이상 없는지는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수리를 해야 될 부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런 라인 점검을 해서 그렇게 그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사항 처리가 그 뭐 좀 그 목공소인가 뭐가 있는 것 같으죠 거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그 전에 거기에 그 목재 체험장을 위탁을 줬을 때 그때 부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예, 저도 거기를 가서 봤는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그 미래지 체험장에서 이제 목공예 체험도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다시 하진 않았고 그 기존에 있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거기서 활용할 때는 거기를 다시 다 새로 뭐 이렇게 좀 정비도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그것까지 다 지금 하기에는 조금 인력적인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수요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 좀 더 해서 많이 원하는지 비용 같은 걸 좀 추계를 해봐서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이제 봄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그 점검을 해서 그 지금 데크도 좀 뭐 좀 이렇게 간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저께 가서 그 사진을 찍어보니까 예, 시설이 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수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이제 하면은 지금 그 견학 프로그램이 좀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면서 작년까지는 이제 생태환경 프로그램 9개, 독서문화 프로그램 한 8개에서 17개 정도를 운영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강사료가 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환경하고 방학 특강 프로그램으로 한 10개, 독서문화 4개에서 한 14개 정도로 금년도에 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지 마시고 해마다 좀 바꿔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 작년하고 뭐 이제 같은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 우리가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유익하고 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 금년에도 작년 프로그램에서 좀 많이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작년보다 올 예산이 약 뭐 한 3천만 원 정도 더 줄었잖아요, 그죠? 그럼 또 더 소홀해질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예산이 좀 저기 하면은 더 추경이라도 올려서 뭐 좀 시설 보완할 거는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흥이 지금 그 생태공원 주변의 어떤 시설물도 지금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동안 그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당산성 얘기를 언제 한번 갔다 오셨어요? 저번에 그 저희들이 이제 거기 작년에 식재 저 수해 때문에 보식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월달에 한번 이제 보식 그 설계 때문에 그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그 뭐 과장님도 거기 올라가시면서 느끼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 그 제재할 방법 없나요 혹시?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그 2014년도 도시수부에서 그 옛길 조성을 할 때도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사람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이제 지금으로 보행자 도로로 전용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자전거를 내려서 걷도록 저희들이 처음부터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 산성 터널 쪽으로도 자전거가 갈 수 없고 여기도 이제 타지 못하게 한다고 이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 조성할 때도 그 동호회 협회하고도 만나서 거기서는 가능하면은 이제 내려서 걷도록 이렇게 이제 협의는 했었는데 워낙 자전거 타는 분들이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각자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고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아니면 가서 계도를 해도 거의 이제 뭐 반박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응을 이제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참 대응하기는 어려운데 지금으로서는 뭐 그냥 계도를 하거나 이렇게 행정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수막도 이렇게 예. 부착을 해놓고 그러는데 이 우리 조례에도 다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자전거라든가 아니면은 오토바이 같은 거를 못 들어가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치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이 자전거들은 치고선 그냥 도망가니까 누군가 찾지를 못해요. 어깨가 툭 치고 나가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예산도 많이 들여서 이거 사실 저기 산성 옛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뭐 지금 여기 보니까 한 16억 정도 들여서 한 건데 해마다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우리 과장님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현장 출장도 하고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좀 그런 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좀 나가 보셔가지고 좀 그 자전거 그 동호원들이 또 그 사람들도 또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으니까 한번 좀 잘 해서. 뭐 사고만 안 나고 옆으로 끌고만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문제란 말이죠.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원조선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명암 관광탑 그 지금 그 주차장 용역은 다 끝났나요 혹시? 저 위에 지난번에 그 8천만 원 해준 거?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예. 언제쯤 착공되나요? 설계를 저희들이 이달 말 안으로 좀 완료하고 4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이쪽에 그 서쪽으로 그 이제 그 뭐 카페인가 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에 뭐 우리 그
공원조성과 관할은 아니지만 그 도로에 그 주말에는 그냥 차들이 뭐 말도 못하게 그 주차를 해놓고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건지 뭐 그 카페 올라가시는 분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뭐 언제 그 주차장이 가능한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설계를 최대한으로 빨리 납품을 받아갖고 사업을 최대한 빨리 착공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주차장 안 모자라겠어요? 그래도 모자라지면이?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주차에 거기에 이제 명함 유원지를 찾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주차장은 그래도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과장님이 뭐 2층으로 한다고 뭐 또 얘기도 하고 막 그러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 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제 그런 방법도 좀 강구는 했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뭐 여하튼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 공원 같은 데에 그 수목 전지는 그 혹시 그 소나무 전지 같은 거 그거는 뭐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그 뭐 기간이 뭐 혹시 있나요? 산림관리과장 책임입니다. 어린이 공원 내 전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그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제 할 경우에는 이제 그 근처에 특히 어린이 공원 같은 데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요. 옆집에서 어떤 이제 그 그늘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낙엽이 많이 들어온다고 또 민원이 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전지를 해주고요. 한 3년 정도 주기로 그 이제 낙엽수 같은 건 하고 소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한 저희들이 자주는 예산 때문에 못 하고 그 한 2, 3년 주기로 좀 해주고 있습니다. 2, 3년. 그것도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소나무보다는 이런 느티나무나 이런 낙엽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낙엽이 지면은 이제 바람의 주변에 영향을 가고 그 창문을 가리거나 이제 옥상으로 떨어져서 옥상의 배수구를 막는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 잎이 이제 그 지붕으로 떨어지니까 그 배수구를 막고 그래서 이제 민원이 지난번에는 이제 한번 그 산림과에 있다 얘기했더니 산림과에서 다 해줘가지고 난 산림과인 줄 알고. 소나무도 지금 큰 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쓸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침엽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우숙 의원입니다. 점심 소화 잘 시키시고 안 졸리시죠? 예,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에 좀 당부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공원관리과장님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대로 371쪽에 어린이 공원 안전점검 전면 재조사 실시로 우리 지금 청주시 전체 어린이 공원이 한 190개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예. 공원관리과 이준호 네, 맞습니다. 예, 190개 정도고 그 낙후된 시설에 대한 그 개보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이제 당부드린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에 그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서 해빙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해빙기가 지나고 날씨가 좋아지면 이제 어린이 그 가족 단위 방문이 높아질 예정인데 혹시 그 안전 점검에 대한 그 재조사 계획이 있으신지?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이제 안전 점검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 전문업체 용역을 발주해서 매월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거기서 그 경미하게 나타나는 건 저희 이제 공무직이라든지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를 하고요. 좀 시간이 걸리고 인원이 더 투입되는 거는 저희들 유지관리 비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는 했는데 또한 그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또 그 민원 사항에 대한 것을 그 요구받는 데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즉각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요즘에 그 청주시에 공원이 그렇게 어린이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지역에서 보면 그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원으로 어린이 특화공원이라든가 호수공원이라든가 그리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주시도 좀 그렇게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린이 특화공원이 좀 많이 이렇게 좀 그 확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그 제안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부분의 어린이 공원이 주택가 내에 있기 때문에 안 그러고 그 1,500 제곱미터의 그런 규정에 이제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 조합놀이대 1개 또 뭐 놀이 작은 또 유아놀이 몇 개 그 정도밖에 없어서 사실 아이들에게 흥미를 크게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무남 그 생태공원에 가족 힐링 놀이터 조성 사업을 금년에 하면서 기존의 그 튤립 공원을 저희들이 이제 모험놀이 공간으로 크게 좀 확대해서 우리 청주 시내 어린이들이 좀 와서 모험심도 기르고 또 기존에 있는 놀이터는 무장애 놀이터 형태로 또 좀 변경을 해서 그 장애나 이제 비장애인들 모두 다 같이 그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려고 금년에 조금 저희들이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과장님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청주다운 그런 또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한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책에 좀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런 그 어린이가 좀 더 그 창의적이고 또 활발하게 또 그 잘 그 활용도 높은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때 어린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372쪽에 그 도시농업과 결합된 도시공원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3번 보면은 지난 행감 때의 그 시흥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보여주면서 우리 청주시도 그렇게 좀 추진해 보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 처리 결과를 보니 그 서울시 관악도시농업공원을 견약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다녀온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공원조성과장 홍일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거기 도시농업공원하고 또 다른 또 벤치마킹에서 다른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악도시농업공원은 산지형 거기도 공원입니다. 그래서 구획을 또 129 구획을 해갖고 경작을 체험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평지형은 넓은 부지가 아니더라도 텃밭을 이제 운영이 지금 가능하고 있고요. 또 텃밭 운영은 또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을 통해서 접수받아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이거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시농업공원을 좀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마땅치 않은데 지금 많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영흥근린공원이 이제 만약에 민간공원으로 된다라면은 거기가 이제 좀 전하고 가수원이 좀 훼손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민간공원이 된다라면 거기에다가 좀 접목을 시켜보는 게 어떻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세요. 아무튼 그 또 이 잘 되어 있는 타 지자체의 그런 그 사례, 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벤치마킹해서 우리 그 청주시다운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 조성이 되기를 도시공원이 조성이 되는 데에 많이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민간공원이 된다라면 아무튼 그게 접목을 시켜서 아무튼 예. 도시농업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관망탑 활용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뭐 그 길상에 그런 커피숍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또 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처리 결과에 명암유원지 명소화를 위해서 2024년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나 주차장 조성 사업, 버스킹 스테이지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관망탑에 대한 그 시민 여론조사 설문에 대한 리모델링의 그런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뭔가 그쪽이 관망탑에 대한 것이 리모델링보다는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이따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 토론하겠지만 벨트화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는 차원이 어떤 게 전면 재검토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완전히 클린업해서 좀 이렇게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공원 조성과장 홍순입니다. 지금 이제 명암 유원지는 당초에는 77년도에 시설이 결정할 당시에는 156만 제곱미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6월 30일로 장기 밀집행위 되면서 69만으로 이제 면적이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이중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 관광가에서도 거기를 좀 이제 명암 유원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유원지로 기능이 좀 상실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가에서는 이제 관광 벨트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종합적인 거를 좀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관광 벨트화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이 지금 관광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부서 간에 그렇게 업무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관망탑에 대한 부분, 명암 유원지를 벨트화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곳이 명소화로 다시 재조명될 수 있도록 재검토한다고 했으니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전면 클린업해서 그쪽 일대가 관광 특구로 예. 그렇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관광가 협의를 해서 아무튼 네. 최대한으로 이게 관광 활성화 될 수 있는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산통을 겪으면서 또 KT 부지에 대한 공매 매입하신 부분에 있어서 애쓰셨다는 그런 격려 말씀드리면서 진작에 우리가 의회가 들어오기 전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으면 훨씬 더 우리가 임대에 대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나가지 않았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이라도 295억에 매입을 한 거죠? 예, 295억에 매입을 했고요. 예. 이제 여기에 대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예. 건물이 4억 4,500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게 10%면 이제 4억 5천 정도가 더 나가야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주변에 보면은 상가가 있습니다. 예. 상가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여기 8개 상가가 남아 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영업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8개 상가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이 지금 KT의 매입이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임대료가 이제 지출이 되지 않게끔 하는 데에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무튼 최대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서 저희들이 원하는 보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래요. 이게 KT 매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듯이 관망탑 역시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재조명될 수 있도록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의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가 상당히 지금 바쁜 시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하는 게 맞는지 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수해복구라든가 계획된 사업이 요즘 일기가 불순하고 또 밥간한 기온 차이가 터서 자세히 그 공사 진척도 없고 또 잦은 비로 인해서 진행은 안 되는데 산림과의 산불에는 또 도움이 되고 양면에 이게 칼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해복구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나 뭐 3개과가 다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유석희 본부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공정 관리를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예산이 연도 말 12월에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바로 좀 설계 발주가 좀 되고 행정 절차를 맞춰서 바로 3월 달 되면 착수가 됐으면 좋은데 그 설계 당시 측량해놓고 기본적인 건 해놨는데 착공들이 안 돼서 지금 아우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기에 그런 부분이 마무리 우기철 전에 마무리 다 될 수 있을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오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기 전에 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홍현철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한 사업도 아무튼 저희들이 5월 말, 아무튼 6월 우기 전에 사업을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현철 과장님 계획된 사업이 준공 때 연말에 급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대충 준공을 처리해 갖고 민원인들이 봄에 싹 전화가 오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 통장님이라든가 최소한의 동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수억 수십억을 들여놓고 작은 일에 찌푸리게 하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공원관리과도 같이 들어야 돼요. 요 일전에 우리 뭐 지역 내에서도 또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이 아무튼 공사를 최대한 빨리 아무튼 신속하게 공사를 하고 공사 감독 철저히 하고 해서 아무튼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시작보다 마감이 중요해요. 뭐 우리 저는 이준호 과장님이 더 이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 우리 홍현철 과장님은 빨리 끝내고 빨리 간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빨리 끝내는 것도 좋지만은 마무리를 작은 것까지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예, 저희들 공원관리과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하는 업무가 되게 관리 업무이고 하다 보니까 시기별로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공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 단계에서 하자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지금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뭐 주변의 어떤 이 통장님들과도 협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민원 작은 민원 발생하면 시장님한테 가고 시장님한테 오고 의원들한테 오고 그런 게 다시 실무 부서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작은 것까지 좀 섬세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농업에 대해서 우리 홍현철 과장님은 같이 갔었어요? 관악구에?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는 글쎄 같이 안 가고 서로 같이 가고 좀 답변을 하걸래.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여기 이종민 주무관하고 조혜자 주무관, 전선미 주무관이 서울 쪽으로 갔고요. 저하고 김정희 팀장하고는
이제 저 아산 쪽에 또 다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대구 지하철 위에 공원해 놓은 걸 도시공원을 잘 좀 네. 그런 데도 좀 가봤으면 좋겠고요. 예. 나는 홍현철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광고처럼 답변을 하고 그래. 이게 뭔 일이지 네 이렇게 해서 그랬고요. 사실 공직을 마감하시면서 좋은 선례를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공원 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관악구에 한번 다 다녀오겠습니다. 늦을 것 같은데. 아니 KT는 등기 이전까지 다 끝났어요. 지금 이거. 예, 공원 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등기가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또 돈을 지급한 겁니다. 이제 거기서는 뭐 법원에만 접수만 되면은 돈을 달라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등기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서 돈이 지급이 된 겁니다. 자, 전 수고하셨고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상가 문제도 마무리를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상가도 아무튼 저희들이 영업보상비를 상가 주인들하고 최대한 협상을 빨리 하고 잘해서 아무튼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산림과장님, 우리 펠렛보일러는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을 이제 선정을 해놓고 홍보를 한다는 건데 선정 전에 이런 부분은 알 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펠렛이 올해도 여러 가지로 구입서부터 구매, 올해도 떼어내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지역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해마다 우리가 공무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더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이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뭐 공구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나지 않는 사업은 오히려 시민한테 피해를 준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산림과장 신경습니다. 모집 단계부터 충분히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해서 선택은 이랬는데도 하면은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런 사업은 시민의 피해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생각이고요. 사방댐에 이 토사가 딱 꽉 차갖고 이런 사방댐이 많은데 우리는 사실은 이게 도 관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실정 보고를 해서 도에서 하는 건데 모든 민원은 또 우리 청주시로 와요.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우리한테 이호를 해서 우리가 아주 하던가. 이게 전달만 하니까 민원이 계속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연찬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또 우리 최경수 과장님이 이런 부분 잘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산림을 여러 가지 난개발이 이제 상당히 많이 됐는데 해빙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민원도 많고 이제 또 이거에 대한 비로 인해서 우기철 전에 관계부서하고 합동적으로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이 3개 부서가 업무 연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인정수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산당 산성 산책로 자전거 사고로 이제 위험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게 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이게 청주시 시민이 무조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상당 산성 얘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이제 사고 같은 거는 이제 공유재산 영조물 배상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주물 배상보험은 다 저희들 공유시설에는 다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자전거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자전거 그 관리 이제 부서에서 그거를 해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 저희들이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저희들도 판단을 못하고 그 영주물 배상보험이 일반 또 이제 그런 보험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보험사에서 또 판정을 해서 그 적정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탑승 제한 공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현수막 하나가 다인 거죠?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민원이 계속될 때는 좀 나가서 현황을 좀 보고 그때 발견하면은 이제 대면해서 계도를 하는데 거기서 상주하면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중요 요소의 진출입 부분에 이제 현수막을 붙여놓고 또 중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도 현수막을 좀 붙여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사고가 나면은 지금 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보험금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다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건 아닐까요? 보험료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영주물 배상물 일괄로 청주시의 전체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 사고 발생 시 때 뭐 대처도 중요하지만은 사고 예방 초점을 맞추는 그 산책로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들도 그 자전거가 아까 임종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사고가 좀 심하지는 않을 건데 내리막길에 그걸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그 경사가 세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핸들로 이렇게 툭 건든다든지 했을 때도 굉장한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좀 안전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자주는 못 가보신다 하더라도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는 우리 의원님들께 다 하셔서 뭐 크게 질의할 거는 저는 없는데 우리 홍인철 과장님, 저기 우리 김무수 의원님이나 우리 남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KT 이 매입 파기까지의 참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임대인들 영업 보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영업 보상이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그분들하고 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원조성과장 홍인철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상가 주민들하고도 만나보고 아무튼 감정 평가사가 나오면은 상가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담이나 협의를 해서 아무튼 영업 보상비가 최대한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우리 저기 사방댐이 청주시에 대략 개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사방댐이? 사방댐 지금 84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전체가 다 지금 도에서 유지관리를 하나요? 사방댐 같은 경우는 충청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체 관할하고 있습니다. 토사에 대한 물리적 문제지만은 그 안전 펜스라고 그럴까 안전 관리 시설이라고 그럴까 나무로 다 이렇게 쳐놓은 거 있잖아요. 예. 보면 거의 다 이게 지금 노후화돼서 부서지거나 지금 미관상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 이렇게 가보면은 거의 다 부서져 있는 상황이 부서져 있어서 좀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게 좀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을 해주신 우리 본부장님, 우리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의 내용대로 올 한 해에도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이건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